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독일 해군 프리기함 바이에른함이 인도 뭄바이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의 자유의 항해 작전에 독일도 비록 소규모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군사적으로는 중공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지금 중공과 러시아를 둘 다 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함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독일 해군 참모총장이 바로 이 같은 전략적 모순에 대해 공개 발언을 했다가 자리를 내놨습니다. 독일 해군 참모총장 카이 아킴 쉔바흐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인도 장성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작은 땅 일부를 편입시키거나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푸틴이 원하는 것은 존중이다.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는 존중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 델리에서 열린 군사교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존중받을 만하며 독일과 인도는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 푸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쉔바흐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는 이미 끝난 일이며 우크라이나에 다시 갈 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노린다는 생각은 틀린 거라면서 푸틴은 유럽연합을 쪼개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는 실행할 자신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존중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쉔바흐 참모총장은 러시아는 유구하고 중요한 나라라면서 중공 견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도 측 장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쉔바흐 참모총장의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키예프 주재 독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쉔바흐는 자신의 발언이 독일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게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자는 바이든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숄츠는 일정이 빠듯해 그럴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백악관의 초청을 받기 전에 그는 스페인 공식 방문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숄츠는 오미크론 통제를 위해 국내에 더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으로도 보도됐지만 회담이 무산된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독일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숄츠가 러시아에 대해 더 강경해지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을 베를린에 보내 숄츠를 만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스탠스도 알게 모르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토 안에서 러시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강공책을 펴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메르켈을 계승한 숄츠 내각은 은근히 대러시아 강경 기조를 접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치매 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책임지게 될 것이며 이는 행동에 달려있다. 만약 그게 소소한 침공이면 좀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지를 두고 싸우게 될 것이다. 기타 등등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장 자체도 이상하고 발언 중에 minor incursion, 소소한 침공이라는 표현이 아주 해괴합니다. 무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했는데 아주 횡설수설했습니다. 소소한 침공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도 된다는 거냐 등등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바이든의 발언을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커전, 침공에도 종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라는 바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나름 해명하려고 했지만 스스로도 발언의 취지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에 파견된 러시아의 RT 앵커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을 닫고 있어야 할 사람이 너무 솔직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뉴스맥스의 백악관 출입기자 제임스 로슨이 바이든에게 하는 말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폴리티코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49%의 응답자가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대다수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바이든은 자네가 알아서 판단하게 라는 엉뚱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뉴스맥스 기자는 답답한 나머지 왜 그렇게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대해 깊은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는 말로 질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난 모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RT 앵커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사라져가는 바이든의 면모를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이해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하는데 그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해석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든의 침해와 횡설수설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대표적 매체인 RT와 스푸트니크는 백악관과 펜타곤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러시아가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이나 NBC, CBS, 뉴욕타임즈 등은 러시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푸틴 대통령이나 라브로프 외교부장을 상대로 마구잡이식의 무례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1월 2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블링컨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에 설득시킬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회담에서 블링컨은 러시아에 대해 국경 병력을 원주둔지로 철수해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신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링컨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 호전적 행위를 계속하면 통일되고 신속하고 심각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라브로프에게 경고했습니다. 블링컨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지 않겠다고 확약하라는 라브로프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논리는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블링컨은 모든 나라가 군사동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런 권리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때 한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게 라브로프의 주장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여러 문서에도 이런 점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상호주의를 지키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블링컨과 라브로프는 이 사항과 관련해 푸틴과 바이든 차원의 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미 CNN의 12월 기식의 질문 공세도 불구하고 냉정을 지켰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토가 루마니아, 폴란드에 미사일을 배치해 러시아의 대도시를 겨냥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NN의 질문은 엉뚱하면서도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거냐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1월 3일 러시아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면서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반체제 인사 나발리 독사 시도권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검찰청이 서방 세계에 대해 노비촉 같은 게 있으면 내놔보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국가가 나발리를 치료했다고 하니 그의 몸에서 검출된 노비촉을 함께 확인하다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푸틴은 이를 위해 직접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와도 통화했지만 모른 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비촉에 중독됐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비촉을 맞았으면 지금 살아있지도 않다면서 나발리는 러시아를 붕괴시키려는 서방 세계가 조종하는 반체제 인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무조건 덮어씌우고 보자는
서방 측의 태도에 격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